안녕하세요. 저는 평촌 CMS 경시반 팀장을 맡고 있는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KMO와 저희 경시반 커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MO라는 시험은 크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2020년과 2021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상황들이 계속 변동사항이 있었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이고 해서 저희가 2019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시는 것처럼 20문항을 단답형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 이게 100점 만점의 시험이 되는데 이 시험에서 상위 10%에 들 경우 그해 11월에 2차 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KMO 시험에서 상위 10%는 어느 정도이냐면 매년 KMO 시험을 보는 게 6,000명의 학생인데 그 중에서 600에서 800명 정도가 바로 동상 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는 전국에 있는 중학생 130만 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0.04%예요.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좀 더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 동안구에 있는 중학생 학생들 중에서 딱 한 명에 해당하는 비율이 바로 동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상 이상을 수상하는 전국에 있는 중학생 중에 절반이 바로 CMS 출신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평촌 인근에 있는 평촌을 포함한 뭐 시흥, 안산, 수원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KMO 1차 이상을 수상하는 학생들의 80% 이상이 바로 저희 평촌 CMS 출신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대단한 저희 경시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어려운 KMO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0명이 KMO를 응시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의대, 서울대, 이공계 정원이 5,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이공계 최상위권을 진학한다라고 했을 때 KMO 대비 없이 이 아이들과 경쟁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무모한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KMO를 안 하고 이과 최상위권이 정말 어렵나 이제 한번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중학교 수학이랑 달리 고등 수학은 상대평가이기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결국에는 서울대를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보내려면 이 1등급에 대한 변별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훨씬 더 어렵고 그래서 가끔 킬러 문제라고 할 정도의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결국에는 평상시에 고난이도의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들일수록 유리하고 그런 훈련이 가능한 게 바로 KMO 공부이기 때문에 KMO 대비를 하는 학생들이 결국에 이과 최상위권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영재고의 경우에는 KMO 대비 없이 입학도 힘들 뿐더러 가서 버티기도 힘들겠죠. 실제로 이번에 저희 학원에서 영재고를 진학한 아이들 중에 83%가 바로 경시 공부를 하겠던 아이들인 것만 봐도 이 경시 공부는 영재고에서는 더 필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학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기북과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건 이제 저희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유일한 과고인데 전국에서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고등학교인데요. 실제로 여기서는 일반 전형에서는 이제 80명밖에 뽑지를 않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카페에 학부모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촌에서만 13명이 합격했다라고 써주셨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18명의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 이 평촌의 13명인 모든 학생들이 바로 이 CMS 출신입니다. 그거에 대한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 학원에서 경시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 실제로 이 북과고도 72%가 이제 경시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시 공부라는 게 지금 당장의 K모 대회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할 영재고, 북과고 입시, 그리고 나중에 자사고, 일반고에 진학을 했을 때 상위 1%를 위해서도 저희 아이들이 결국에는 경시 공부가 필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경시 공부를 저희는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MA 계열에서 KMO에 대비를 한 기초 이론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초 이론이 끝나고 나면 M반으로 승급을 해서 이 이후에 기초 이론보단 좀 더 심화된 이론까지 해서 KMO 1차 대비인 기본 이론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 기본 심화 이론을 덧붙여서 배우고 그 이론을 완벽히 익히는 데까지 저희가 투스텝으로 4개월의 기간을 잡고 있는데 겨울방학 때 승급하는 아이들의 경우 저희가 5월에 KMO 시험이 있기 때문에
3월부터는 실전 대비를 들어가서 이 겨울방학 때 4달 동안에 할 내용을 2달 동안에 특강을 이용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간혹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중등심화를 마치고 따로 저희 학원이 아니라 중등심화를 따로 마치고 고등 수학을 하는 학생들 중에 N반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저희 N반의 커리를 보시면 MA에서 경시 기초 이론을 끝마치고 그 이후에 덧붙여서 이제 심화 이론이 진행되는 게 N반이기 때문에 입학 시험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 경시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입학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저희가 이 경시 기초 이론을 수업을 2달 동안 진행을 해서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수업으로 1월 11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1시 10분에서 4시 40분까지의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 MA에서 했어야 될 경시 기초 이론을 수강할 수 있게 수업을 오픈을 했고요. 그럼 이 수업을 듣게 된다면 3월 이후부터의 N반을 저희가 입반할 수 있는 그런 입반을 해서 거기서 또 기본 이론을 이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등심화를 마치고 고등수학 상하를 진행 중인 학생들은 이 특강을 관심 있으시면 이제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관리 시스템은 사실은 이것만 얘기해도 이제 1시간 넘게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변형된 복습 과제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 과목 선생님들께 직접 검사를 받게 되고요. 이때 과제가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등급으로 표시를 해서 과제를 완료할 때까지 계속 검사하는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메타라고 해서는 이제 본인의 학습 상태에 맞는 주말 과제인데 본인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단계인지 응용을 할 수 있는 단계인지에 따라서 직접 문제를 만들어보고 변형해보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렇게 매주 과제를 진행하면 그 다음 주에는 주간 테스트로 이전 주에 배웠던 시험을 보게 돼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고 시험에서 틀렸던 문제도 결코 넘어가지 않고 과목 선생님께서 직접 검사를 하셔서 아이들이 오답 역시 또다시 틀리게 되면 또 끝까지 알고 넘어갈 수 있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주 진행되는 시스템을 2달에서 3달 정도 진행 후에 총괄평가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앞에서 말씀드렸던 KMO에 대한 수상이라든지 아니면 영재고, 과고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에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곳도 평촌 CMS이고 그 아이들이 가장 본인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 CMS의 N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